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저께 말씀드린 5번째에서 7번째 환자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 경과를 정리해서 말씀드릴 예정이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다가 오늘 오후에 추가로 4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이 돼서 그 정보까지를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확진 환자는 우한시 업무차 방문해서 1월 24일 우한시 인근 장사공항을 통해 귀국하였으며 귀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1월 26일 오후부터 몸살 기운이 생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가족 등 접촉자 10명이 확인되어 자가 격리 후에 심층 조사를 시행한 결과 접촉자 중에 1명 지인께서 검사 양성으로 오늘 오후에 확인이 돼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번째 환자는 55세 남자 환자로서 3번 확진 환자와 1월 22일 한일관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으며 1월 26일 세 번째 확진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능동 감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세 번째 환자의 증상 발현 시간이 저녁 7시에서 오후 1시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할 보건소가 접촉자를 관리하는 과정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어제 확진이 되었습니다. 6번 환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 8명이 확인이 되었고 자가 격리 후에 심층 조사를 시행한 결과 가족 2명에서 검사 양성으로 추가 확인이 되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7번째 환자는 중국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 1월 23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하였으며 1월 26일부터 기침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역학조사한 결과 가족 등 밀접 접촉자가 2명이 확인되었고 자가격리가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이동 경로와 접촉자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8번째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 1월 23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62세 여성을 오늘 오후 8번째 확진 환자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해당 환자는 현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격리되었으며 현재 즉각대응팀이 나가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결과를 정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현지 시각 1월 30일 국제보건규약 긴급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제보건위기 상황을 선포하였습니다. WHO는 국제적으로 조직화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정기적인 정보 공유 및 연구를 통해 감염원을 파악하고 잠재적인 사람 간 전파력을 파악하고 또 유입 사례 대응 및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노력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따라 금일 오전에 위험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된 상황은 아니어서 감염병 위기경보는 현행의 경계 단계를 유지하지만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확산 방지 대책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의심 환자를 조기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의심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지역사회 선별진료소를 확대하고 특히 지역보건소가 선별진료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이동형 흉부 방사선 촬영 장비를 지원하는 등 선별진료소를 확대하여 의심되는 환자들이 조기의 진단과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례 정의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감염증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입원 격리를 하고 신속한 확진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조기에 하는 것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제 추가로 발병되는 환자들의 역학적인 상황들을 평가하고 지역사회 전파의 위험도를 판단을 해서 조사 대상 환자에 대한 사례 정의와
접촉자의 기준 그리고 접촉자에 대한 관리 방식에 대한 강화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현재 기준으로 오늘 2시 기준으로 확진 환자는 총 11명이며 세부적인 접촉자에 대한 내용과 동선에 대해서는 현재 즉각 대응팀이 현장에 4팀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정리를 해서 오늘 브리핑 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으나 조사가 조금 지연이 되는 그런 관계로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자료를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여행한 경우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 씻기 및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등 개인위생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는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1339를 통해서 상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중국 여행력이 있는 환자들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DUR 등을 통한 내원 환자의 해외 여행력 확인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호흡기 감염병의 전파 차단을 위해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 등 일상생활에서의 감염병 예방 수칙 당부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SBS 서강민입니다. 일단은 번호 11번까지 좀 어떻게 번호를 매기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럼 6번 환자의 접촉자 가족 2명은 3차 감염이라고 보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그럼 나머지 그러니까 3명 추가한 부분, 그러니까 우한에서 돌아오신 60대 여성 말고 나머지 3명은 그러니까 추가 검사를 더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검사를 더 하는 건지, 그럼 확진자라고 보는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확진자인데 어떤 검사를 더 하는 건지 그런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환자 번호는 8번까지는 저희가 번호를 부여했는데 오후에 저희가 브리핑 준비하면서 검사가 확인된 3명의 접촉자에 대해서는 아직 번호 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희가 정리를 해서 환자 현황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촉자 3명이 9번, 10번, 1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11명이 환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6번 환자의 가족이 2명이 좀 전에 양성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가족분들은 여행력이나 이런 게 있지 않기 때문에 6번 환자로부터 전염됐을 거라고 일단 판단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검사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확인된 사항은 말씀을 드리고요. 상세한 것들은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이 6번 환자로 인한 접촉자의 양성이고 3차 감염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CBS 김민재인데요. 지금 이미 인터넷에 11번까지의 인적 정보를 담은 문건이 또 유출돼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문건 오늘 오전에도 차관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경찰 수사하겠다는데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는지, 이런 것들 좀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저희가 5번 환자의 문건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 조사를 의뢰하였다라고 오전에 차관님 말씀하셨는데요. 추가로 지금 말씀드리는 정보가 지금 인터넷에 떠 있는지는 제가 지금 아직 확인은 못했고, 일단은 확인을 해서 그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이 팩트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맞는 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하면 경찰 수사 의뢰 등 엄격하게 그 정보 유출에 대한 것들은 조사를 하겠고요. 추가적인 이런 정보가 유출되는 거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찾아서 그 정보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세종에서 한 분 더 받고, 그리고 당산에서 3분 순서대로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브릿지 경제 이원배입니다. 9번에서 11번 환자가 그럼 다시 여기 3차 환자인가요? 접촉한 사람에서 발생한 건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시 또 3차
3차로 감염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접촉하게 되면 또 전염 우려가 있는 건지,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또 접촉하면 또 감염 우려가 있는지,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오늘 그 접촉자 3명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2명의 그 접촉자는 5번 환자의 가족, 6번 환자의 가족 2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2분은 3번 환자가 6번 환자에게 일단 전염을 시킨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6번 환자가 가족 내에 전파를 시킨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감염이 추정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세부적인 거는 시간적인 선후 관계나 이런 거를 좀 더 면밀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6번 환자와 그리고 새로 그 가족 2분은 증상이 이제 거의 경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해석과 위험도에 대한 평가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5번 환자의 접촉자 1명이 그 지인이 이제 파악이 돼서 3분이 접촉자로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전파가 진행이 되면서 전염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감염력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세종에서 당산에서 기자 3분 질문 받고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순서대로 당산에서 순서를 정해서 3분 말씀 좀 주십시오. 네, 저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입니다. 지금 3번 환자에게서 6번 환자가 발견되고 또 3차 감염가 지금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3번 환자 같은 경우는 그 90분 이상 밥을 같이 먹은 6번 환자를 지금 일상 접촉자로 분류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러면 밀접, 일상 접촉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 각각 밀접 접촉자랑 일상 접촉자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실 건지, 예를 들면 메르스 때는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를 시켰고 일상 접촉자는 운동 감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기준이 딱히 없는 건지, 좀 그러니까 접촉자에 대한 관리가 조금 불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3번 환자인 경우에는 그 저녁 식사를 하셨다는 그 날에 대한 조사를 할 때 환자분은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부터 이제 발병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사 이후의 시간을 저희가 접촉의 범위로 일단 잡았었고요. 하지만 그때는 직전에 식사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일단 일상 접촉자로 환자를 분류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한 뭐 카드나 다른 동선에 대한 걸 추적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발병한 게 저녁 식사 후 호텔이 아니라 그날 당일 오후 1시 정도부터 증상이 발생을 한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또 환자분에게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 접촉자의 숫자를 추가로 더 확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2차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 6번 환자의 그 접촉의 강도를 저희가 재분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그냥 일상 접촉자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엄격하게 그 접촉자에 대한 분류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속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과 임상적인 특징과 역학적인 특징이 계속 밝혀지고 있어서 그런 발표된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토대로 위험도를 평가해서 사례 정의에 대한 기준과 그리고 접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럼 한국일보 김민호 기자님, 국민일보 김영선 기자님 순서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 한국일보 김민호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결국은 이제 무증상 감염에 대한 얘기도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밀접 접촉자를 판단하는 그 시점을 앞당긴다든지, 아니면 증상이 없던 시기에 접촉한 사람도 검역 추적하는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런 대책이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역학조사관이 현재 조사한 사람이 몇 명이고 앞으로 조사할 사람이 몇 명인지, 몇 명의 역학조사관들이 활동하고 계신지, 현장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와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네, 그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례도 이제 더 내용, 뭐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의사가 격리병원에서 좀 더 증상의 발현이 되거나 증상의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말고도 독일이나 이런 데서도,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발병 직전에 무증상 시기에 노출이 돼서 감염됐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일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지금 면밀히 분석을 해서 역학조사의 노출 시기를 어떻게 판단할 건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의견 수렴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연장을 한다, 확대한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관은 현재 저희가 즉각대응팀이 4개 팀이 나가서 이 5번 이후의 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팀이 나가게 되면 그 과장급의 방역관하고 역학조사관이 서너 명 정도가 나가서 동시에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역학조사 인력이 약간은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시도의 역학조사반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팀을 이뤄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확진 환자가 확대됐을 때 역학조사를 어떻게 수행할 건지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국민일보 기자님. 역학조사관 총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국민일보 김영선인데요. 그 해외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어갖고 지금 우리나라 3차까지 이제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해외에서도 이런 3차 사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지 좀 현황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지역사회 전파가 아직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경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로 진행이 돼야 이 경계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지 그걸 설명드릴게요. 네, 현재 그 3차 감염이라고 지금 단정한 건 아닌데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3차 감염의 사례는 중국에서는 뭐 3차, 4차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된 걸로 확인을 하고 있고, 다른 그 중국 이외의 국가들도 2차 감염은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어느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야 이게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중국에서 확인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돼야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됐다고 볼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해외 유입 사례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파악한 그 접촉자의 범위 내에서 확진 환자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감염원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환자들이 발견이 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환자가 발생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좀 더 그 기준이 지역사회 전파의 그런 증거들이나 위험도에 대한 평가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족과 지인들 사이에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전파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답변 되셨으면 세종에서 하나만 짧게 한번 주셔야 될까요? 그 6번 환자 코로나 두 분이 그 만났다는 딸 부부예요? 그 가족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예, 확인해서 그 부분은 그 환자의 그 감염 그 역학조사 결과를 말씀드릴 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족 관계까지는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세종에서 세 분 기자님 질문 받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니투데이 방송 박미라 기자라고 합니다. 그 6번째 확진 세 번째 확진자 접촉한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세 번째 확진자가 성형외과에 함께 갔다는 그 지인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지인을 통한 그 감염 우려 역시 큰데 이건 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세 번째 환자하고 동행했던 그 지인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서 자가격리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양예빈 기자입니다. 그리고 사람감 전파가 확인됐는데 국내 방역에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6번째 확진자 어제 저녁 6시 반에 이미 나왔다고 했는데 오늘 오전으로 발표 늦어져서 이제 정부가 하루 늦췄다고 비판했는데 이게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이렇게 확진자가 늦어져서 이제 SNS에 이렇게 루머가 떠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7번 환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어저께 6시 반 정도에 검사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즉각 대응팀을 구성을 해서 상황 파악을 하러 서울로 보내면서 이 정보에 대한 정리가 좀 지연돼서 저희가 이제 그걸 공개할 시점을 오늘 아침에 같이 브리핑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좀 지연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진됐을 때 시간이 지연되지 않게끔 초기 발생 정보라도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도록 해서 오늘 3명 환자는 이제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보의 공개가 지연이 돼서 SNS를 통한 루머가 생기거나 이런 일은 생기지 않게끔 신속하게 정리해서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 사람감 전파가 아까 질문 드렸던 거 확인됐는데 국내 방역 달라지는 점.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사람 간 전파라는 게 아직은 해외 유입 사례의 접촉자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국내 유입으로 인한 2차 전파가 주된 그런 환자 발생의 특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1월 중순 이하에 우한시에서 들어온 그런 분들이 가장 이제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선별 진료소를 500개 이상 지금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선별 진료소를 통한 신속한 감별과 그리고 검사를 시행을 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추가적인 그런 지역사회 노출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대책인 상황입니다. 그럼 세종에서 한 분 더 질문 받고 그리고 당사으로 넘기겠습니다. SBS 강입니다. 그 따님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 어린이집 교사인 가족이 한 분 있다고 했는데 혹시 그분인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SNS에 대해서 뭐 엄정 대응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엄정 대응할 게 아니고 이미 그 관련된 뭐 영화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 지금 발표하기 전에 뭐 이미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확인되는 즉시 바로바로 이렇게 매일 2시에 이렇게 시간 정해가지고 할 게 아니고 확인된 즉시 바로바로 공개를 해야 이렇게 시민들이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아닌지 그 부분에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 정해서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그 공개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저께도 하고 오늘 오전에도 그런 것처럼 확진 환자가 발생한 사실은 가능한 한 저희가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보고는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 확진 환자의 동선이나 접촉자의 숫자는 즉각 대응팀이 가서 굉장히 많은 동선과 접촉자를 조사를 하고 CCTV라거나 카드 조회 이렇게 정확한 것들을 정리를 해야만 실은 보고를 드리고 있어서 그 시간이 갭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느 정도 노출이 있더라도 소독이라거나 이런 선제적인 그런 방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일부 이제 노출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조사와 발표의 그 시간적인 갭을 줄일 수 있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당산에서 머니투데이, TV조선, 한겨레 기자님 순서로 질의 받겠습니다. 네, 모니터의 김민희 기자인데요. 아까 입건 환자분이 일상 접촉자로 분류됐다고 잘못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오전에 다시 확인한 바로는 처음에 일상 접촉자로 분류됐다가 그 전에 후에 밀접 접촉자로 다시 분류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말이 달라져가지고 뭐가 맞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밀접 접촉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밀접 접촉자가 자가 격리와 그다음에 운동 방식을 같이 받는 건지
만약 자가격리가 되는 거라면 이거 뭐 감염병법에 의한 건지 모르지 궁금하고요. 7번 환자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 대상자였는지 그랬는데 왜 노동감시자로 분류가 안 됐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4번 환자 상태에 대해서 무슨 루머가 도는데 현재 상태 어떤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요. 그 5번 환자의 접촉자 분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2차 조사 기간을 확대하면서 약간의 그런 오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상 접촉자로 처음엔 분류를 했고 두 번째 시간을 확대할 때는 이제 밀접 접촉자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분류를 했는데 이 부분이 보건소로 정확하게 그 통보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은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정의 기준에는 밀접 접촉자가 맞는 거죠. 발병 이전에 노출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촉자의 기준의 문제라기보다는 내부의 어떤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감염병 법에 의해서 보건소장이 격리 통지서를 발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가 격리 플러스 능동 감시를 같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 접촉자는 자가 격리는 받지 않되 능동 감시를 받는 그런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을 메모를 못해서 전수조사 죄송하지만 마지막 질문을 제가 환자 상태요. 환자 상태는 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번부터 4번 환자까지는 큰 변화는 없으시고요. 4번 환자는 계속 좀 폐렴이 있는 상태여서 산소 치료나 이런 치료가 진행 중에 있는데 조금 어제보다는 나아졌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환자분들은 아직은 중증이나 이런 게 없이 현재 병원에 입원해서 엑스레이 검사와 기본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7번 환자 관련해서도 여쭤봤는데 이분 전수조사 대상자였는지 대상자였다면 왜 능동감시자로 분류가 빨리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어, 7번 환자 정보는 제가 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기자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TV조선 한결의 기자님 순서로 말씀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비슷한 질문이시는데 6번 환자가 능동 감시 대상이었잖아요. 네. 3차 감염이 일어났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이제 개인한테 이 사람이 능동 감시 대상입니다라고 해도 결국은 일상생활에 끝까지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 능동 감시 자체로는 이제 제약이 너무 약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당국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밀접 접촉한 상호명만 지금 공개를 했었잖아요. 뭐 한일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온 건데 이번에 이제 6번 환자 2차 감염 사례가 사실 일상 접촉에서 나온 것이다 보니까 일상 접촉 시설 명단도 공개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기준이 너무 좀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6번 환자는 그 현재 능동감시 중에 검사를 해서 확인이 된 사례이긴 하지만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 정의로는 밀접 접촉자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능동감시자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화 방안에 대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호명 공개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 여부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한결의 기자님. 예, 좀 비슷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6번 환자가 일상 접촉자로 됐다가 다시 그러니까 밀접으로 됐는데 그것이 현장 보고서에 전달이 안 됐다. 아까 이런 취지로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근데 좀 자세하게 시기별로 시간별로 이 과정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6번 환자의 가족한테 3차 전염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분의 증상 발현이 이 시기가 길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파력을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메르스보다 높다라고는
여친이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6번 환자 마지막으로 그 계속 지금 리포트했던 그러니까 확진자가 지나쳐 갔던 공간들의 폐쇄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도 안전하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불안해해야 하는지 어떨지 이런 얘기를 조금 한 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뒤에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자가 이제 밀접 접촉이나 접촉이 일어났던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독 조치를 시행을 하고 소독 조치를 한 이후에 일정 시간 정도는 그 소독의 효과를 보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간을 폐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폐쇄가 일시적으로 폐쇄가 일어날 수는 있고요. 소독이 완료가 되고 그런 경우에는 다시 사용을 하게 돼서 소독된 장소에 대해서는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6번 환자의 그 접촉자 분류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대별로 이거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1차 분류, 2차 분류를 하는 과정 중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1차 분류, 2차 분류 이것도 너무 포괄적이어서요. 예, 이 부분은 1차 역학조사가 그 부분은 질문이 예. 많으셔서 예, 예.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언제 따라서. 어떻게 분류를 한 상황인지에 대한 거를 좀 문서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문서로 정리해서 기자님들께 같이 한번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종에서 세 분 질문 받겠습니다. 예, CBS 김민재인데 약간 헷갈려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 건데 일단은 지금 양성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곧 확진인 것이죠, 이게. 네, 현재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RT-PCR이라는 거를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수행을 하는데요. 네, 그 유전자 검사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질문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다시 한번 전 확인을 받고 싶은 게 6번 확진자의 증상이 경미하다고 아까 또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시점도 지금 증상 발현 시점 정확하게 알려주시진 않았지만은 짧은 시간일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가족들과 만난 시점이 언젠지는 지금 그런 파악은 안 되는 건가요? 6번 환자분은 능동 감시 상태였기 때문에 가족들과 같이 생활을 하신 그러니까 거고요. 정확하게 만난 원래 동거하던 가족인가요? 아니면 떨어져 지내던 가족인 건가요? 제가 그 가족이 아까 또 유사한 질문 하셨는데 제가 그 정보까지를 가져오지 못해서 그거는 빨리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증상이 경미한 수준에서도 전염은 지금 네. 되는 거네요. 이분은 그 저희가 지금 입원하셔서 그 의사께서 담당 의사가 이제 계속 그 이전의 병력이나 증상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1월 26일 날 약간의 몸살 기운은 있었으나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금방 좋아졌고 본인의 말로는 야외에서 운동을 해서 조금 그런 느낌이 있었다 정도로 그냥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그런 증상이 없는 상황이었고 오늘은 약간 열이 조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세한 역학조사 결과는 지금 긴급 역학조사팀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다른 질문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두 분 더 받고 마지막으로 당산에서 세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KBS 양예빈입니다. 그 6번 환자 추가 상세 동선은 혹시 언제쯤 나오는지. 네, 그 오늘 이래도 지금 그 조사가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 접촉자에 대한 분류나 이런 부분들이 최종 정리가 돼야 돼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이 세 분 환자와 나머지 환자분에 대한 그러니까 세 분 환자의 동선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한일 간 밀접 접촉자 2명 그리고 일상 접촉자 2명으로 3번 확진자 관련해서 발표됐었는데 이게 각각 누구인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한 분은 식사를 같이 하신 그 지인이고요. 그분은 이제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분은
제가 지금 접촉자 명단까지를 갖고 있지를 않아서요. 예, 이런 즉각 대응 팀의 자료로서 가름할 수 있는 자료는 저희가 정리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네. 지금 세부 질문도- 정보까지를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네.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역학 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본부장님께서도 아직 자료가 현장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내 팀이 나가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질문이 나왔었던 JTBC 윤재영입니다. 질문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 6번 환자의 가족 확진자가 어린이집 교사가 맞는지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요. 또 3번 환자 같은 경우 그러면 이 슈퍼 전파자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슈퍼 전파자라는 거는 언제부터 좀 개념이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지금 3번 환자는 이 3번 환자로 인해서 생기는 그 2차 감염자는 한 명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슈퍼 전파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슈퍼 전파자라는 게 뚜렷한 그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은 이제 밀폐된 그런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 의료적인 시술을 하거나 그러면서 많은 그런 노출이 생겨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메르스 때 그 삼성의료원 응급실이라거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밀폐된 공간에서 아주 심한 증상으로 전염력이 높을 때 그런 게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지 그게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을 슈퍼전파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6번 환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그거는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종에서 한 분만 더 받고 저희가 전화기를 한 2대 정도 전화 받고 그리고 질문만 일단 우선적으로 받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문자로도 질문 받을 테니까 역학조사 이외의 내용으로 질문 주시고 그리고 역학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전화나 문자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조사가 되는 대로 바로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분만 더 받고 넘기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네, 아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리되면 공개해드리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그 검사법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오늘부터면 정확히 몇 번 환자부터 검사법이 바뀌었는지 그 질문 하나랑요. 혹시 그리고 오늘 오전에 중수본 발표 때 그 교민분들 중에서 이제 유증상자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분들의 유증상 상태라든가 뭐 아니면은 나머지 350분에 대한 검사라든가 그런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검사법이 바뀐 검사법이 적용된 거는 그 마지막 4명 환자입니다. 어저께까지의 7번 환자까지는 기존의 검사 방법으로 진행을 했고요. 8번과 접촉자 3분은 바뀐 검사법으로 검사를 했고 저희 질병관리본부가 다시 한번 이제 검사 과정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민들의 그 상태는 지금 제가 그걸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하고 오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병원으로 이송되신 18분은 병원 입원 수속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 8분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현재는 뭐 환복이라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인 그런 입원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입원이 바로 되게 되면 음압격리병상에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검체를 채취를 해서 진단검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는 환자가 이렇게 심한 증상이나 이런 걸 보이는 환자는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시 생활시설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현재 이동 중에 있어서 아마 시설에 가서 방 배정을 받으시고 방에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그 시설에 관리하는 의료진과 저희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이 현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PCR 검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검체 채취와 기본적인 그런 상태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야 돼서 오늘 늦게까지 하면 상당 시간 소요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당산에서 질문 하나씩 짧게 네 분만 마지막이라고 아마도 이제 주셨기 이분들이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 공항에 대기하시고 그리고 또 비행 시간도 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된 그런 휴식을 못 취했기 때문에 탈수가 되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긴장감 때문에 체온이 좀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그 증상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씩 해서 당사에서 네 분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하셔서 하나씩 하고 본부장님. 네. 네, 저 중앙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중국하고 한국의 검역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중국에서 37.3도라는 얘기를 하고 우리는 37.5도라고 보는데 그 외에도 다른 검역 기준이 있는지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신종보험이나 재생산 지수가 감염력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중국의 검역 기준은 체온이 37.3도신데 저희는 이제 37.5도씨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발열은 38도 정도 이상을 발열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낮은 그런 온도 기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역 기준에서 37.3도라고 하는 거는 일단 발열 카메라에서 감지하는 온도의 기준이고, 그거를 거기 발열 카메라에서 인지가 되면 다시 한번 체온계로 측정을 해서 그리고 조사를 해서 이제 검역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들어오셨던 그 교민들께서도 발열 감시를 2번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에 들어갈 때와 그 다음에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 발열 카메라로 감시를 받았고, 그리고 거기서 인지되신 분들은 검역관들이 이제 별도의 그런 노출력이 되거나 증상에 대한 그런 검역 주사를 받았고, 그거를 통과하시고 그리고 비행기로 탑승을 하셨고, 비행기 내에서는 저희가 파견한 검역관과 그리고 담당 의사가 이런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감별을 해서 진행을 한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윤태호 국장님이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민 관련된 부분은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질문만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당산에서 그 다음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상호입니다. 그 짧게 두개 보고 싶은데, 하나는 입국자분들 전수 유전자 검사하다고 했는데 그 결과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하시는지랑요. 그 5번 확진자의 그 접촉자분 그분이 그 지인이란 분이 그 유출된 문건에 나온 그 접촉자가 맞는지 한번 그것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PCR 결과는 오늘 이제 저희가 한 350분 정도 검체를 다 일일이 체크를 하고 또 대량 검사가 들어가야 돼서 제가 언제라고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모레 정도까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예상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가능한 신속하게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모든 PCR 장비들 다 스탠바이 시켜서 지금 검사를 진행하는데, 아마도 검체 채취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 환자는 제가 그 인터넷에 유출된 문서와 대조를 실은 해보지를 못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확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두 분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일단 저는 빠르게 두 가지만 여쭤볼 텐데요. 그 CGV에 질문에서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정확히 CGV에 몇 시에 통보를 했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오늘 귀국한 사람들 의심 환자 18명 포함해서 다 바이러스 전수 조사하는데,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키트 사용해서 검사하고 또 요청해서 한 번 더 체크하는 이중으로 하시는지 이것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역학조사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야지 그 CGV 내용을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동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그 즉각 대응팀이 현장에서 최종 분류와 이 동선의 시간대별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어서 정리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키트 검사에 대해서는 신속키트라는 게 그런 임신 반응 검사나 인플루엔자 같이 이렇게 즉석에서 하는 그런 검사가 아니고요. 검사실에 가서 PCR 장비에 넣어서 시약을 키트화시켜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부터 일단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좀 100%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당산에서 한 분 더 받겠습니다. 네. 신의 성형천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는데 5번 환자의 접촉자가 양성 확인된 것도 3차 감염이라고 보면 되는지 하나랑요. 그리고 5번 환자의 지인분, 6번 환자의 가족 두 분 지금 어디로 격리됐는지 좀 알려주시고,
현재 격리병상이 198개로 알고 있는데 확진자가 늘면서 의심하자도 늘어날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도 설명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6번 환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오면서 검사 양성이라는 걸 확인을 해서 양성 정도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 전후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3차 감염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격리병상 관련. 네, 격리병상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이제 검사가 음성이 확인이 되면 한 2, 3일 정도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해서 계속 병상 회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격리병상이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역 거점 격리병상도 가지고 있고 또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그런 병원의 격리병상을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기자님들께 저희가 문자를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그 전화로 질문하실 수 있는 2명과 문자로 질문 받는 번호를 알려드렸으니 이쪽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 가능한 내용들 그리고 역학적 경로 관련된 부분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부장 제가 5번 환자 여쭤봤는데 5번 환자의 지인 관련해서 이분도 3차 감염이라 볼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요. 5번 환자 잠시만요. (5번) 환자는 우한시에서 유입된 환자이기 때문에 지인은 2차 감염자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럼 윤태국 국장님, 그럼 질병관리본부장님 마치고 그리고 윤태국 국장님이 아까 전세기 관련된 내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중수본 총괄반장을 맡고 있는 윤태호입니다. 아침에 브리핑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우한 교민분들을 이제 데려오는 가장 큰 원칙을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유증상자는 이제 데려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제 중국 측 검역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중국 측에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 이렇게 데려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중국 측의 검역 기준은 우리가 최대한 존중을 한다라는 입장이고 그 검역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데려올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하지만 검역 기준을 통과해서 발생하는 유증상자들은 일단 저희 기준에 따라서 안전하게 어떤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데려온다라는 그런 이제 원칙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한공항에서 중국 검역 단계에서 발열이 있어서 탑승을 하지 못한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369명을 데려오려고 했지만 368명만 탑승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탑승 전 게이트에서 건강 상태 질문서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각 탑승객들이 건강 상태 질문서를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에 그 건강 상태 질문서를 제출을 한 것은 아니고 우리 검역 과정에서 중국 우한공항에서의 검역 과정에서 우리 측에서 했던 검역은 건강 상태 질문서를 일단 작성을 하고 그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접촉 체온계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12명 유증상자가 가려졌는데 12명은 건강 상태 질문서로만해서 본인들이 체크한 이상이 있는 분들은 유증상자로 일단 그렇게 분류를 중국 현지에서 그렇게 분류를 한 거고요. 주된 증상은 뭐 한 분 한 분 세세하게 확인은 되진 않지만은 보통은 이제 복통이나 설사, 그다음 기침, 인후통. 그리고 발열을 체크한 분도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발열을 체크한 분 한 분을 정밀하게 검사를 해본 결과 중국 측 기준도 만족을 하지 않고 우리 측 기준, 중국 측 기준에 해당하지도 않고 우리 측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아서 이분은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일단 탑승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접촉 체온계로는 36.9도씨 이상인 경우에는 일단 이상한 것으로 분류를 했고 그래서 다시 더 정밀한 고막 체온계로 측정을 해서 고막 체온계에서 37.5도인 경우는 유증상자로 분류를 했는데요. 발열은 이 기준에 충족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건강 상태 질문서로만 일단 유증상자가 일단 12명이 분류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분들은 원래는 유증상자를 2층에 탑승을 하기로 원래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추가적으로 유증상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같이 간 의료진 신속 대응팀 이런 부분들의 인원수를 고려를 했을 때 유증상자는 1층의 퍼스트 클래스에 1등석에 일단 타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유증상자의 숫자와 1등석의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1등석의 좌석 수도 12석, 유증상자도 12명이어서 이분들은 다 1등석으로 이제 배치를 했고 의료진과 신속 대응팀은 2층에 탑승을 했고 무증상자는 1층의 이코노미 클래스에 이코노미석에 탑승을 해서 일단 비행기는 그렇게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내에서는 검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기내에서는 의료진이 2층에 이제 있었고 문제가 발생하면 내려가는 것이었는데 기내에서는 검사를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포공항 도착 후에는 다시 고막 체온계로 개인별로 일일이 다 측정을 해서 정상 발열 여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37.5도를 초과한 총 6명에 대해서는 다시 유증상자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출발하기 직전에 건강상태 질문서로 확인한 12명 그리고 한국에 입국을 해서 고막 체온계로 측정한 6명의 유증상자. 그래서 유증상자는 총 18명으로 그렇게 되었던 거고요. 18명에 대해서 14명은 국립중앙의료원 그리고 4명은 중앙대병원으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유증상자는 N95 마스크, 그다음에 장갑, 앞치마를 이제 착용을 해서 비행기에 탑승을 했고요. 무증상자는 N95 마스크만 이제 착용을 하고 의료진과 신속 대응팀은 N95 마스크, 그다음에 장갑, 그다음에 레벨 C 또는 레벨 D의 보호 장구를 착용을 해서 비행기에 이제 탑승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이제 질문 온 것 중에서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어제 갔던 비행기가 오늘 또 혹시 간다면 같이 출발을 하느냐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국토부에 확인을 한 바에 따르면 같은 항공편입니다. 같은 항공편이고 3시간의 환기와 소독을 거쳐서 안전 어떤 혹시나 이를 발생할지 모르는 오염은 완전하게 차단을 한 다음에 다시 동일 비행기가 출발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 분 기자님 당산에서 질의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저기 제안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기자들이 아마 궁금하게 역학조사 결과일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 지금 명확하게 설명이 안 나오니까 너무 답답한 건데 지금 만약에 전화를 받아서 답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여기서 다 설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제안입니다. 예. 지금 역학조사반들은 즉각대응팀은 현장에 가 있고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송에서 상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밤새 조사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온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은 진짜 깊은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고 대신 기자님들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돼서 공개 드릴 수 있는 내용은 가장 빨리 공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전세기 관련돼서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있으신가요? 있으면 예 말씀 주십시오. TV조사 이유진인데 사실 조금 별건 이거 그냥 팩트만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건강관리과라는 이름으로 지금 확진자 3명에 대한 정보가 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방금 브리핑에서 말한 내용과 관계가 없는 신원인 것 같거든요. 부부에 대한 신원이 들고 있고 30대 머리 사원에 대한 게 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확진이 맞다면 확진자 14명인 건지 아니면 이거는 그냥 가짜 뉴스인 건지 이거에 대한 팩트 확인만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 쪽으로 신고되고 보고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 드린 부분이고요. 그 자료는 말씀하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저희가 확인을 못해서 지금 12번째 환자가 있는 것으로 인터넷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시죠? 네, 이렇게 되면 12번, 14번까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확진이 나오면 공개를 드리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자료를 확인을 못했는데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자님 질문에 충분하게 답변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브리핑 이상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